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5번째 카드인 상속카드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속상한 세금의 줄임말입니다. 세금 중에 50% 구간을 갖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세금 들어보셨나요? 상속세 구간에 들어있습니다. 왜 상당히 속상한 세금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절반을 내라고 한다면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재산들이 노령화되면서 나이 드신 분한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자녀한테 언제 물려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덜 낼 것이냐? 증여세를 덜 낼 것이냐? 또는 이것을 미리 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을 하시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게 전산을 더 강화하고 세금을 더 올릴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화를 해서 해결책으로 하나 만들어준다면 훌륭하지 않겠어요? 재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 내가 번 돈이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돈이 재산이 아닌 거죠. 재산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고 간 돈이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하고 와닿았습니다. 상속을 언제 할까? 상속의 정의. 재밌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속을 안 하면 자녀한테 맞아 죽고, 절반만 상속하면 시달려서 죽고, 다 상속하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다 하면 자녀가 안 오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에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건물주가 많이 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다 보니까 가진 사람은 세금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카드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 절감 방법으로 또는 대안으로 만들어준다면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은 질문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일단은 얼마를 갖고 있고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좋겠어. 그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흔히들 포함을 못 시키는 사망보험금을 넣는 게 맞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본인이 피보험자,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놓은 게 그렇게 나온 사망보험금이 자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합산이 돼서 상속세에 포함이 되겠죠, 대상이. 그래서 보험금까지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망보험금 때문에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인수가 가능하다면 50대부터 이것을 슬슬 준비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왕증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유병자가 되면은 또 비싸게도 가입해야 되지만 또 가입 금액이 줄어든다면 상속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계약자 역할을 할 성년 자녀가 있느냐, 그 성년 자녀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느냐. 그렇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됐으니까 자녀의 통장으로 계약자를 만들어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면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사망보험금은 아버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기에 대상이 되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 사전증여는 얼마나 했나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사전증여도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제 대상 인원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상속세 아주 좋은 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맞는 화법들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나는 지금 자산이 10억밖에 없어. 그래서 공제받고 나면 상속세 얼마 안 나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바로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10억일까요? 땅값이 오르고 주식 가치가 오르고 건물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20, 30년 후에는 20, 30억이 된다면 30, 40% 구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안 하면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성년 자녀 몇 명 있고 누구냐, 돈을 버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고, 상속세 공제는 대상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 사장님, 혹시 여기 지금 어느 테이블에 들어가 계십니까? 10억에서 30억이라면 물론 공제가 있지만 잠깐 공제 빼고 얘기할게요. 40%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0억이 있을 경우에 3, 40이 10억 정도 자녀가 상속세를 준비를 해서 내야 되는데 있습니까? 사전증여 얼마나 하셨어요? 성년 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많이 못했겠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평생 일군 재산 팔아야 한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재산을 물어보죠. 부동산은 얼마 있고, 금융자산은 얼마 있고, 사망하면 나오는 간주재산, 퇴직금이나 보험금, 또 부채는 얼마 있는지. 만약에 부채가 더 크다면 상속 포기하셔야겠죠. 근데
본인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차순위한테 가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건가 말 것인가. 근데 상속을 받아야 된다면 세금이 과하다면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거 자녀도 알아야 되고 자산을 가지신 분도 알아야겠죠. 상속세를 보험으로 준비하면 문제가 생기면 현금으로 사고가 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만 가입해도 주는 경제성이 있죠. 가입 즉시 확보가 되고 필요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가지 기능이 있는 보험으로 상속세 준비를 해보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령은 간단하죠. 성년 자녀, 소득 여부, 자금 출처 확보됐다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업자 상담 카드들은 대부분 다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한다면 막연하고 자신이 없겠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방금 저와 같은 화법을 활용하신다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기는 없었다. 제가 컨셉을 그걸 하고 싶어요. 사업자 시장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 재밌는 실전 화법, 조선생입니다. 이런 브랜드로 저는 가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용기를 가지고 가서 입달싹을 하고 어프로치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고객들 사업장을 지켜주는 멋진 담당자, 멋진 팀장님이 되실 겁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 300 이런 것들을 고액을 받으셔가지고 멋지게 지점장 앞에 가서 보란듯이 한번 자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정받고 소득 느는 거요. 손쉽게 따라하는 사업자 시장 수호신 카드를 활용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